구글의 인공지능 컴퓨터죠. 알파고가 세계 랭킹 1위도 꺾었습니다. 예, 중국의 커제 구단과 어제 1차전 했는데요. 알파고의 압승이었습니다. 작년 3월에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 때보다 알파고는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진화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어제 그 경기를 보면서요. 1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외쳤던 구호가 떠올랐어요. 그때 알파고 기술에 크게 놀라면서 우리 다 놀랐죠. 인공지능 기술 발전시켜야 된다. 민관 합동 인공지능 컨트롤 타워 만들자. 이랬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경기 앞두고 알파고 압승을 예견했던 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빅데이터 MBA 학과의 김진호 교수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커제 구단이 세계 랭킹 1위. 네. 이세돌 구단이 랭킹 5위 맞죠? 네네. 그 1년 전에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경기 보면서 나는 알파고 이길 수 있다 했던 게 커제 구단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경기 저도 보고 다들 보셨습니다만 289수 만에 한 집 반 차이로 알파고의 압승, 완승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결과가 이미 뻔하니까 신경 쓰고 보진 않고 어떻게 진행되나 띄엄띄엄 봤습니다. 아니 축구로 치면 예. FC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하고 예. 고등학교 축구팀하고 하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코어에 무관하게 결과는 수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세상에. 제가 몇 달 전부터 이미 언급했습니다. 알파고하고 세계 최고의 프로 기사와도 예. 최소한 6점 차이라는 건 6점을 미리 깔고 시작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바둑도 모르는 미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사실 1년 2개월 전에 이세돌 구단과 대결할 때 그때 알파고가 버전 18이었는데요. 예. 그 버전 18만 해도 이세돌 구단이 3점 혹은 4점을 깔아야 되는 실력 차이였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 딥마인드에서 대국이 끝난 다음에 9일 후에 나중에 특강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실력이 많이 그 당시도 차이 났는데 지금은 그 후에 1년 2개월 동안 또 업그레이드를 시켰기 때문에 예. 6점 차이는 최소한 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때가 버전 18. 그럼 지금은 버전 어떻게 돼요? 지금은 버전 25 이상 갔을 거고 아니면 알파고 2.0이라는 예. 전혀 좀 다른 형태의 알파고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만약 그게 나왔다 그러면 그 이전 버전들을 다 이긴 거니까 그렇죠. 이놈은 더 막강하겠죠. 이놈은 그러니까 이게 버전 에디션 1에서 버전 1, 2, 3가 아니라 이제 에디션 2로 아예 넘어간 상황. 그렇죠. 예. 알파고 2.0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요. 대국 룰을 보니까. 근데 잠깐 이 질문도 들어왔어요. 커제는 예. 보통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 세계의 바둑 구단들 중에서도 바둑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다. 뭔가 단점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아까 고등학교 축구라 그러셨어요? 네네. 그 정도 차이가 납니까? 어차피 인간은 이거를 우리가 두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250군데가 있다고 치면 예. 그 250군데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어떤 게 제일 좋구나 이렇게 판단이 인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직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여기 아니면 여기야. 예. 그럼 여기 두면 내가 얼마나 유리하지 여기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여기 두면 어떻게 되지 그걸 판단을 해서 유리한 수를 택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커제는 세계 최고인데 예. 문제는 알파고는 그 3군데 4군데 말고 250군데를 다 일일이 계산해서 예. 어디가 가장 좋다는 걸 정확히 계산해 내니까 그렇죠. 그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근데 인간의 그 직관이라는 부분, 인사이트라는 부분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래서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는 게 사실은 이세돌 구단하고 대국 치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결국 그럼 인공지능이 직관도 뛰어넘은 겁니까? 직관을 왜 쓰겠어요? 내가
10군데 혹은 20군데를 다 계산 못하니까 나 계산 능력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내 경험으로는 이 10군데 20군데 중에서 예. 여기가 중요한 거야. 그럼 고기 그 몇 개를 줄여서는 계산을 좀 해볼게. 예. 이게 직관이걸랑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20군데를 다 아무런 직관 없이 일일이 계산해서 좋은 수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언제나 직관은 계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직관이 계산을 이길 수 있을 때는 유일하게 예. 계산이 엉터리일 때. 아하. 그래요. 그리고 뭐 어떤 감성적인 면을 건드리는 거라면 문화, 예술 이런 거라면 모르겠으나 이것에서는 사실상 이기가 어려운 게임이었다. 그렇죠. 이건 계산의 게임이니까. 그럼 교수님, 알파고는 약점 없습니까? 지난 이세돌 구단과의 경기 때만 해도 네 번째 대국에서 흔들렸거든요. 이세돌 구단이 예상 밖의 수를 두자 마치 그 버그처럼 버벅버벅 되는 게 있었어요. 참 사국 얘기하면 알파고 버그 때문에 이세돌이 이겼다 이런 얘기 들으면 조금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알파고가 져준 겁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 인터뷰에서 그 무슨 말씀이세요? 얘기를 했는데 일부러 져줬다고요? 예. 아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시에도 이미 3점, 4점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사실 4국이 끝나고 알파고가 일부러 진 것 같다는 항의도 제가 많이 받았고, 바둑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실 4국의 승리가 좀 불편한 진실이 된 상태인데, 제가 져졌다고 얘기할 때 그 4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 첫째는 이 버그를 낸다 그러면 그건 완성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과의 5경기 중에 한 번의 버그가 났다면 버그 발생률이 20%인데 20%면 이거는 개발 초기 단계의 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환우이를 5대0으로 이겨요? 그리고 이세돌한테 먼저 3승을 거둡니까? 그다음에 그 버그가 한 번 발생해도 안 되는데 4국에서는 10여 회나 발생했어요. 이렇게 많은 버그를 내는 알파고라면 그 버전 13한테 4점 젖바둑 까르라 그래서 이길 수가 없죠. 또 셋째는 실수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국면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장면에서 엉뚱한 곳에다 두는 거죠. 아마추어 하수라도 안 하는 실수, 예를 들어서 일선에 제일 가장자리에 두는 것 같이 손해가 뻔한 수를 연달아 뒀죠. 이런 거는 일부러 져주려고 그러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딥마인드가 이런 버그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어요. 딥마인드라고 하면은 이제 만든 사람. 그렇죠. 실제로 알파고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4국 후반부에 정답이 하나 일부러 오답을 이렇게 막 두었던 건데, 이제 정답은 떴겠죠. 포시즌 호텔 어딘가 통제실에는 정답이 떴지만, 알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알파고 아장한테 릴레이 할 때 일부러 오답을 보낸 거고, 이 사람들은 너무 자신 있어서 5대0인지 다 알고 왔는데, 단지 이 수천 년의 바둑 역사에 대한 존경과 또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런 대국을 해준 이세돌 구단에 대한 존경, 정의 이런 것 때문에 한 대국은 져줘야지. 근데 교수님 5대0의 기분을 안 나쁘게 몇 국을 져줘야 되지. 그게 4국이었던 거죠. 야, 듣고 있자니 참 불편하네요, 정말.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신문 인터뷰에서도 하고 그랬던 얘기. 어떤 분명한 건 정말 인공지능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달려가고 있다. 발전하고 이것만은 분명해요. 그렇죠.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나는 게 1년 전에 우리가 쇼크를 받지 않았습니까? 쇼크 받으면서 우리도 민관합동 인공지능 컨트롤 타워 같은 걸 추진해야겠다.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무섭구나 했거든요. 지금 뭔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후에 1조가 넘는 펀드도 조성하고 각종 정부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 혹은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하고 또 그런 것들을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지금 앞으로도 그런 경쟁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더 확대될 건데 그래서 알파고 진화가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거라면 사실 빅데이터 제4차 산업혁명 그 핵심은 데이터에서 어떤 그 많은 데이터 속에서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그것을 의사결정의 효율을 높이는 데 쓴다는 그 바탕이거든요. 그리고 그
그 핵심 엔진이 바로 인공지능인데 예.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이런 데이터 경쟁이 아니라 데이터 기계 학습 경쟁을 하고 그래서 전부 다 AI 퍼스트 뭐 인공지능이 우선이다. 그래서 구글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는데 예. 알파고가 의미하는 건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해질 거고 또 딥러닝, 강화학습 뭐 이런 거에 그 차별적인 위력도 보여줘서 예. 그리고 이제 구글이 많이 이것을 주도하게 될 건데 우리도 그런 경쟁에서 이제는 여태까지 감과 경험에 의해서 경영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을 빨리 탈피해서 데이터 위주 그다음에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빼내는 알겠습니다. 기계학습의 그 어떤 치중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알파고하고 커제 이제 2번 더 대국 두게 되는데 그러면 예. 뭐 스코어 여쭤보나 만하네요. 의미가 별로 없죠. 의미가 없습니까? 예. 3대 근데 이제 0입니까? 마지막으로 예. 그 세계 최고라니까 그래 이걸 끝내야 이제 알파고 프로젝트를 끝내야 될 거니까 딥마인드가 그래서 경기를 하는 어떤 이벤트적인 성격입니다. 예. 이번에도 예의상 한번 져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는 이번에 그래서 그런 짓은 하지만 바둑에서 예의상 져주는 게 없습니다. 멋진 기보를 남기는 거지. 우리 이세돌 구단의 사국대국의 예. 그 후반부는 너무 바둑 역사에서 이상한 기보가 알겠습니다. 되어버렸는데 예. 그래서 바로 정답이 뜨게 해라. 그래서 모니터에 바로 분석 결과가 뜨게 해라.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조작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딥마인드가 굳이 조작하려 그러는 그런 의도가 이번에는 없으니까요. 예. 너무 이세돌 구단한테 일부러 져준 거다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청취자들이 그거 정말이라면 너무 기분 나쁘다 이런 문자 많이 들어. 너무 기분 나쁜 거는 더 기분 나쁜 게 버그 때문에 졌다 뭐 이런 게 더 기분 나쁜 겁니까?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그리고 하죠. 나중에 이런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저쪽에 사실 우리가 져줬어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져준 것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조금 그렇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빅데이터 MBA학과 김진호 교수였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컴퓨터죠. 알파고가 세계 랭킹 1위도 꺾었습니다. 예, 중국의 커제 구단과 어제 1차전 했는데요. 알파고의 압승이었습니다. 작년 3월에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 때보다 알파고는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진화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어제 그 경기를 보면서요. 1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외쳤던 구호가 떠올랐어요. 그때 알파고 기술에 크게 놀라면서 우리 다 놀랐죠. 인공지능 기술 발전시켜야 된다. 민관 합동 인공지능 컨트롤 타워 만들자. 이랬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경기 앞두고 알파고 압승을 예견했던 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빅데이터 MBA학과의 김진호 교수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커제 구단이 세계 랭킹 1위. 네. 이세돌 구단이 랭킹 5위 맞죠? 네네. 그 1년 전에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경기 보면서 나는 알파고 이길 수 있다 했던 게 커제 구단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경기 저도 보고 다들 보셨습니다만 289수 만에 한 집 반 차이로 알파고의 압승, 완승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결과가 이미 뻔하니까 신경 쓰고 보진 않고 어떻게 진행되나 띄엄띄엄 봤습니다. 아니 축구로 치면 FC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하고 고등학교 축구팀하고 하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코어에 무관하게 결과는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세상에. 제가 몇 달 전부터 이미 언급했습니다. 알파고하고 세계 최고의 프로 기사와도 최소한 6점 차이라는 건 6점을 미리 깔고 시작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바둑도 모르는 미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1년 2개월 전에 이세돌 구단과 대결할 때 그때 알파고가 버전 18이었는데요. 그 버전 18만 해도 이세돌 구단이 3점 혹은 4점을 깔아야 되는 실력 차이였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딥마인드에서 대국이 끝난 다음에 9일 후에 나중에 특강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미 실력이 많이 그 당시도 차이 났는데 지금은 그 후에 1년 2개월 동안 또 업그레이드를 시켰기 때문에 예. 뭐 6점 차이는 최소한 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때가 버전 18. 그럼 지금은 버전 어떻게 돼요? 지금은 버전 뭐 25 이상 갔을 거고 아니면 알파고 2.0이라는 예. 전혀 좀 다른 형태의 알파고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만약 그게 나왔다 그러면 그 이전 버전들을 다 이긴 거니까 그렇죠. 이놈은 뭐 더 막강하겠죠. 이놈은 그게 버전 에디션 1에서 버전 1, 2, 3가 아니라 이제 에디션 2로 아예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알파고 2.0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요. 대국 룰을 보니까. 근데 잠깐 이 질문도 들어왔어요. 커제는 보통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 세계의 바둑 구단들 중에서도 바둑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다. 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래서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는 게 사실은 이세돌 구단하고 대국 치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결국 그럼 인공지능이 직관도 뛰어넘은 겁니까? 직관을 왜 쓰겠어요? 내가 10군데 혹은 20군데를 다 계산 못하니까 나 계산 능력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내 경험으로는 이 10군데 20군데 중에서 여기가 중요한 거야. 그럼 고기 그 몇 개를 줄여서는 계산을 좀 해볼게. 이게 직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20군데를 다 아무런 직관 없이 일일이 계산해서 좋은 수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언제나 직관은 계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직관이 계산을 이길 수 있을 때는 유일하게 계산이 엉터리일 때. 아하. 그래요. 그리고 뭐 어떤 감성적인 면을 건드리는 거라면 문화, 예술 이런 거라면 모르겠으나 이것에서는 사실상 이기가 어려운 게임이었다. 그렇죠. 이건 계산의 게임이니까. 그럼 교수님. 알파고는 약점 없습니까? 지난 이세돌 구단과의 경기 때만 해도 네 번째 대국에서 흔들렸거든요. 이세돌 구단이 예상 밖의 수를 두자 마치 버그처럼 버벅버벅 되는 게 있었어요. 온갖 단점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아까 뭐 고등학교 축구라 그러셨어요? 네네. 그 정도 차이가 납니까? 어차피 인간은 이거를 우리가 두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250군데가 있다고 치면 그 250군데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어떤 게 제일 좋구나 이렇게 판단이 인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직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여기 아니면 여기야. 그럼 여기 두면 내가 얼마나 유리하지 여기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여기 두면 어떻게 되지 그걸 판단을 해서 유리한 수를 택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커제는 세계 최고인데 문제는 알파고는 그 3군데 4군데 말고 250군데를 다 일일이 계산해서 어디가 가장 좋다는 걸 정확히 계산해 내니까 그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근데 인간의 그 직관이라는 부분, 인사이트라는 부분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것